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꾸 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가 아닌가요? 전시 OECD 중 10위인가 경제 대국인데, 그 유럽이나 이런 상위에 있는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삶의 질의 문제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경제 12위 정도 되는 경제 대국이라면 단지 뭐 GNP, GDP 이런 수치적 개념보다는 삶의 질이 좀 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정도의 나라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은 좀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한국이 복지 부분에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복지 부분에 대한 안착화 내지는 체계적, 사회적 그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뭐 전 세계에서 1위국이면 뭐합니까? 경제대국이면. 그런 것과 국민의 삶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복지 문제가 대세인 지금 이 분당제에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최초 실험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복지 문제에 대한 그 담론을 확실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제기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요. 특히 분당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당지역은 정말 우리나라 강남, 서초하고 더불어가지고 좋게 말하면 학력 수준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경제 능력들도 굉장히 있는, 소위 말하면 부촌 아닌가 싶고요. 부촌이라면 성남 전체가 그렇지만 이런 데서 복지 문제에 대한 실험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다. 아파트라는 특성상, 그리고 규모, 생활 수준, 그리고 의식 수준,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던 평소에 그 복지 담론과 노동 그 담론, 그리고 이 실험 문제,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분당을 선택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 보궐선거 원래 항상 때가 되면 하는 게 이제 보궐선거인데,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욱 군부독재 시절이나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 비하면 그때는 보궐선거 의미가 실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굉장히 좀 강했다고 보고요.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명박 정부가 예전에 2년 전에 촛불이나 쇠고기 파동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미 국민적인 그 심판에 준하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의 보궐선거의 의미는 이명박 정권을 이미 뭐 심판이 됐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심판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새롭게 정권을 창출할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가늠하는 그런 국민적 심판대라고 생각하고, 그 새롭게 이제 그 집권을 하거나 뭐 이런 세력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내지는 방법,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가치, 이런 정책들을 시험하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한나라당의 심판대의 의미라기보다는 야당 전체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이 정말 그 집권 세력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단지 표만 구걸해서 당선되는지 이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 국민들한테 준엄하게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은 이제 한나라당에 대한 표의 의미와 좀 다른 또 다른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중앙당 차원에서 그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이 4개 당이 시민사회단체 제안에 따라가지고 단일화 테이블이 이미 마련돼서 계속 회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난망하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일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전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협상 테이블이 있었고 그때도 유지됐지만 그 절실함들이 좀 지금에 비하면 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단일화에 대한 요구, 단일화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번 심판하고, 심판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가치를
내걸어라. 단지 야당과 여당으로 정략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일화해서 여당과 좀 싸워보자 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정치적 패러다임하고 상당히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서 역시 이제 참여당 이정우 후보 작년 12월 1월 달부터 열심히 뛰고 있고요. 민주당도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우유영 대변인께서 이제 나오신다고 계속 얘기는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야4당이 전체가 이제 내는 상태가 될 텐데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요구고요. 그것이 생각보다 제 주변도 그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국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는 진보 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참여당이든 민주당이든 각각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하다면 공통점을 좀 찾아내고 최대한 찾아내고 이걸 가지고 한번 1대1로 붙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갖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테이블이 마련되고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단일화를 요구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분당 주민들한테 최선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각각 완주하게 되겠지만 이 시점에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건데 결국 야사당이 단일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이 노력과 별개로 정치라는 게 좀 움직이는 이런 생물 같아서 뜻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답보 상태에 있고 잘 안 되느냐.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거의 90% 이상이 민주당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야 뭐 정운찬 전 총리나 등등해서 나올까 말까 재고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 야권 진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서 단일화를 해야 될 최대한 노력해야 될 소명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하루빨리 단일화를 해서 공통점이 뭔지를 좀 뽑아내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들리는 것에 따르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나오니 많이 그리고 막판까지 등록 말일까지 이제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야권 단일화가 정말 가능한가? 만약에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 손학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참여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알아서 사퇴해라 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폭력 내지는 폭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런 뜻으로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감동 있게 울림 있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분당 주민들을 생각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좀 던지기 위한 의미 있는 선거가 되려면 민주당이 하루빨리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후보를 정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서 단일화 협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단일 후보가 누군가가 된다면 제가 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된다면 그 후보랑 같이 단일화 협상의 테이블에 맺던 사람들은 책임 있게 같이 선거운동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분당 지역이 이제 지금 리모델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20년 정도 지난 거죠. 20년 정도 지나서 리모델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의 현안이 그거겠죠. 거기에 대한 후보들이 답을 안 낸다서야 이건 좀 그렇고 저는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정도로 그쳐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출마했던 배경 자체 그리고 이유 자체가 분당에서 진보적 가치와 그리고 복지 담론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복지도시를 좀 만들고 싶다. 사회적 시스템화되어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그렇게 공약을 냈는데요. 그것은 리모델링 할 때 건물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들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분당은 우리나라 거의 사실상 최초의 수도권 계획도시 아닌가요? 계획도시인데 이게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거죠. 베드타운화 되어 있고 이게 건물만 높이면 물론 주민들이
그 초과 이득을 좀 일정하게는 보겠지만 이걸 가지고 삶의 질이 높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건물이 분당적인 특성이 뭐냐면 한 방에 다 지었다라는 2, 3년 안에 한꺼번에 다 지은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 분당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예컨대 무슨 뭐 노인복지 시설을 일정한 지금보다 훨씬 더 확충을 한다든가 가장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 문제, 출산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출산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출산율 제고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출산에 대한 시설 뭐 그리고 이제 지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이 좀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들 같은 경우 공원이 지금 크게 두 개가 있긴 하지만 분당이라는 대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적은 규모 아닌가 생각하고요. 큰 규모의 공원이 두 개가 있다는 것 말고 작은 규모의 쉼터들을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노인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하고, 문화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양하게 확충할 수 있는 리모델링, 도시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 좀 내걸고 싶은 것이 분당에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그 분당시 전체를 문화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래야 베드타운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 주민들을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문지상에 뭐 강남좌파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좌파가 사실 확장되어 버리면 분당좌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분당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은 거고요. 생각보다 단지 이제 뭐 생활,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다든가 경제적 삶이 좀 윤택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의식구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유권자들의 표로 나타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대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여당이 압승인 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는 거의 육박하는 정도까지 따라붙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요즘에 다녀보면 유권자들하고 만나보면 요구하는 것이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단지 너네들이 힘 세게 키워가지고 뭐 한나라당 심판해라 이것이 요구가 아니라, 저는 그 한나라당 심판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한나라당 심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 건가. 단지 그냥 세력만 가지고 너네가 집권만 해갖고 또 다른 여당이 된다라면 그건 의미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분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좀 다른 방식의 아주 그 유럽에서 복지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복지적 인프라들을 구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들을 높이는 삶을 원한다. 그거를 할 세력들, 그거를 제시하는 세력들, 실현하는 세력들을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한나라당이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남이나 분당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하고 그 주민들의 생각들, 삶을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 되는 후보가야말로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좀 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